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브리지 대표 도민석이고요. 저희는 28년간 계속되고 있는 수요주 배알려기 위한 게임 웬즈데이를 개발 중입니다. 저는 웬즈데이 스토리 작가를 맡고 있는 황유정이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셔서 동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같은 목소리를 같은 공간에서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생존자 분들은 19분이시고요. 평균 연령 91세십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동안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게임 개발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게임의 재미적인 요소, 몰입적인 요소, 성취감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 등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저희는 소셜 임팩트 게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이제 1992년 1월 7일 순이 할머님께서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서 이제 첫 1인 시위를 이제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슬프게도 이제 대사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손수건에 술을 놓게 되는데요. 이제 이 손수건에 술을 놓은 이 행위로 인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1945년 1월 7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날은 동료들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한 번 돌아갈 때마다 하루씩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갈 때는 45년 1월 6일로, 그 다음에는 1월 5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이제 결국 1월 7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과연 동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단서를 통해서 추적해 나가며 이제 동료들을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기획서를 가지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님을 뵀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저희 기획서를 보여드렸을 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고 새로운 시도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좋아해 주셨고요. 그 힘을 받아서 저희도 개발을 시작하게 돼서 저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영화 김복동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날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들어가면서 이제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많이 울 것 같은데 제발 눈만 안 부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서먹할 때라 역시 많이 울고 얼굴 부었겠다고 딱 나왔는데 팀원 전체가 전부 개구리 눈인 거예요. 저희 마케터님 막 여기 티셔츠가 여기까지 다 젖어 있고 막 그래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날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좀 혐한 정서도 많고 역사교과서가 수정된 이후에 역사교육을 받은 세대다 보니까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개인들이 나쁘다기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혐한 정서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게임이 이제 일본의 젊은 층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시할 플랫폼이 스팀이라고 하는데요. 스팀은 글로벌 출시가 비교적 쉬워서 여러 나라 국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어도 추가할 예정이고 극우 성향의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해 온다든지 뭐 이런 지금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좀 잘 만들어서 일본 게이머 분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댓글이나 평가가 달리더라도 한국 게이머 분들이나 다른 나라 국가 게이머 분들이 싸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극우 성향이 있는 일본 언론사에서 저희 뉴스 보도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웬즈데이 그 소식을 보도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요청이 왔었고요.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내용들이 저희 게임 취지를 좀 흐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일본의 한국의 연합통신 같은 그런 조금 더 객관적인 언론사에서도 요청이 오셔서 저희도 웬즈데이 보도 자료와 소개 자료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게임은 본연적으로 재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 저희는 임팩트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웬즈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희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스토리 어드벤처에서 드릴 수 있는 스토리적인 감동이나 반전 또는 불편함이나 슬픔 이런 감정들, 그 다음에 게임 안에서 단서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단서로 다음 스토리를 유추해보는 추리적 요소, 고증을 바탕으로 만든 3D 그래픽과 컷신을 통한 연출들, 이런 것들로 시각적 재미를 드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게임성 4의 의미 6 정도로 저희가 웬즈데이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다운로드당 우리 돈으로 17,000원 정도, 판매 가격은 $15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매출에서 개발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정의기억연대에서 진행하시는 김복동 장학사업이나 전쟁 성폭력 예방 사업이나 김복동 센터 건립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쪽에 저희가 기부를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국경 없는 의사회 분들의 이야기를 또 게임화하는 작업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고 싶고, 조선시대나 또는 한국의 중세시대를 다뤄본 판타지 작품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웬즈데이 출시가 가장 큰 목표고요. 강제징용될 위기에 처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강제징용을 피해서 폐촌에 숨어서 이제 약간 방탈출 같은 형식으로 아이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바일 게임을 현재 기획 중에 있고요. 일본의 반딧불이묘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수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해국인 일본의 어떤 그 상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조명하는 그런 문화작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만큼 멋있는, 그만큼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게임 특성상 아무래도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의 시선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게임을 충분히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게임 스토리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수요 집회와 실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